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논리회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리식과 진리표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논리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쵸? 논리식은 Y는 AB, 논리합 B가 C, 논리합 A,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식 간수화를 불대수를 이용해서 할 때 저번 주에 학교에서 같이 배웠었습니다. 이게 바로 논리식인데요. 그렇다면 진리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진리표는 바로 우리가 이런 A, B, C라는 값의 상태를 보고 출력이 어떤 것인지 그 상태를 나타낸 표를 바로 진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들의 상태를 보고 출력을 써놓은 표, 바로 그게 진리표인데요. 이 논리식과 진리표를 각각 보고요. 논리식과 진리표를 표현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논리식의 기본 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식을 표현을 할 때 총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최소항, 두 번째는 최대항. 이러한 형식을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항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표현을 할 때는요. 먼저 논리곱의 합이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최대항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표현을 할 때는 논리합의 곱이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항은 논리곱의 합과 연관이 있고요. 최대항은 뭐랑 연관이 있다? 그쵸? 논리합의 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각각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먼저 오늘은 최소항과 최대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죠? 여기 최소항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면 각각의 입력 변수들, 이 표에서는 A랑 B가 되겠죠. 이 입력 변수들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논리곱으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최소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1로 만들기 위해 논리곱으로 표현한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먼저 각각의 A, B 상태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겠죠. A, B, 00, 01, 10, 11 이런 4가지 상태가 있는데 얘네를 논리곱으로 1로 만들어주는 표현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논리곱으로 이용해서 표현을 할 때는 입력되는 변수들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1이 나오고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죠? 그쵸?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A, B 값을 각각 보면은 처음에 있는 값은 모두 00인데요. 얘네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 출력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A, B 값이 모두 1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쵸? 모두 1일 때에만 출력이 1이 나오니까 그럼 A, B가 현재 각각 00이면은 얘네들을 11로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쵸? A 값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0이니까 not 게이트를 시켜주면 되겠죠? B도 마찬가지로 not 게이트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에 not 게이트를 취해주면 바, B도 not 게이트를 취해주면 B 바가 되는데요. 그러면 A가 0인데 A 바는 1이 되고 B 바도 1이 되겠죠? 그럼 얘네를 논리곱 시키면 출력이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가 0, B가 0일 때 이 항을 최소항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먼저 논리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A바, B바를 시켜줘서 출력이 1이 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항은 뭐다? 각각의 입력 변수들을 출력을 여기 출력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출력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논리곱으로 표현한 것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A0, B0일 때는 각각 not 게이트를 시켜주고 논리곱을 하면은 출력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최소항으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값도 보시면은 두 번째
값은 A는 0, B는 1입니다. B는 이미 1이 되어 있죠. A의 값만 반전을 시켜서 논리곱을 시켜주면 얘는 최소항으로 표현한 값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값은 1, 0인데요. 여기서는 B만 낫 게이트를 시켜주면 되고 마지막 값인 1, 1은 여기서는 모두 1이니까 그냥 그대로 논리곱을 시켜도 출력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A, B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입력 변수가 몇 개죠? 3개죠. 3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입력 변수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논리곱 시키면 출력이 1이 나오니까 0인 항들은 모두 발을 취해주고 논리곱 시켜주면 출력을 1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0, 0, 0일 때는 모두 바, 1, 0, 1일 때는 B만 발을 취해주고 1, 1, 1일 때는 A, B, C 모두 그냥 그대로 변수 그대로 적어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항은 각각의 입력 변수들을 출력을 1로 만들기 위해서 논리곱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는 바로 최대항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대항 개념 보시면 아까 최소항이라는 개념이 비슷한데 약간 다르거든요. 여기는 입력 변수들을 출력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논리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합, 오화 게이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때는 입력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출력이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출력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 입력을 0으로 만들어줘야 출력이 0이 되게 됩니다. 입력이 모두 0이어야 출력이 0으로 나오는 게 오화 게이트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한 걸 보면은 먼저 A, B가 0, 0일 때를 보시면 얘네는 모두 0이니까 그대로 논리합을 시켜도 출력이 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논리합 B 이게 바로 최대항으로 표시를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1일 때는 0과 1을 A, B 그대로 논리합을 시켜버리면 0과 1인 상태니까 출력이 1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0으로 출력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B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B에 낫 게이트를 취해주어야 0이 나오겠죠. 그래서 A 논리합 B 바 그 다음에 1, 0일 때는 A바 논리합 B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A랑 B일 때는 모두 A랑 B가 모두 1일 때는 모두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A바 논리합 B바 이렇게 표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항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쵸? 입력 변수들을 출력을 모두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논리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3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1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출력이 논리합으로 표현했을 때 1이 나오니까 1이 들어간 것은 모두 발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논리합으로 묶어준다. 그래서 이게 무슨 항으로 표시를 한 거다? 그쵸? 최대항으로 표시를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소항은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논리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다. 최대항은 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논리합으로 표현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최소항, 최대항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논리곱의 합, 논리합의 곱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